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는 지방적으로 휴장을 해서요. 미국 이틀치의 시장의 흐름이 되게 중요했던 상황인데요. 이틀 연속으로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하락, 오늘 새벽에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 두 개 이틀을 합하면 1.4%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시장에 우리나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 이게 지금 시장의 이슈로 다가온 상황이었고요. 이제 6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6월 달부터는 미국에서 양적 긴축을 하죠. 양적 완화를 했던 거를 긴축으로 돌려섭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긴축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특히 지표가 뭐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긴축 압박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이 구인난으로 인해서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뭐 떠받치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지표 하나죠. 임금도 지표 하나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산정한 지표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가죠. 일단 뭐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유가가 내려오지 않고는 사실 시장의 방향성에서 인플레이션을 흔들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임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임금만 따로 어떻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몇 번의 회의 동안 0.5% 금리 인상을 해서 빨리 2.5%를 하고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얼마 전에 제롬 파월도 사실 두세 번 정도의 0.5% 금리 인상을 언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0.5%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었거든요. 또다시 이걸 뭐 시장의 화두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어차피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이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보고 있는데 끝까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가 지금 115불 정도 전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유가는 60불에서 70불 정도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처럼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죠. 특히 지난번 미국이 저점에서 올라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이 약간 좀 정점 찍고 내려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유가와 아주 관련이 깊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고 적어도 두세 번 정도의 흐름을 더 확인한 후 시장에 많은 투자가들이 그걸 인식하기 시작할 때가 진짜일 거다. 그 전이라면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금리를 5번 올렸어요. 0.25씩. 근데도 지금도 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잦아든다? 쉽지가 않죠. 2번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금리를 0.5씩 올해 내내 하다가 내년 한 3월 정도 됐을 때 그 위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잘 터지질 않습니다. 왜 잘 터지지 않냐면 예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끌고 가서 몇 년을 끌고 가서도 이 인플레이션이 터지지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와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쉽게 잦아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고 시장도 자꾸 조금만 지표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을 거다. 정말 십몇 년 동안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던 것이 14년 뭐 이렇게 됐을 때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하 유지를 한 상태에서 14년 됐을 때 이게 터졌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돌려 세우겠느냐. 물론 요즘 그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겠다, 그러면서 뭐 그 제품의 병목 현상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고점 찍고 내려와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시장의 변화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거다. 특히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지고 있는 거, 이거는 시장에는 최고의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걸 본다면 이제 시장 유동성이 정말 메말라가는 거로 가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오늘 0.5%, 나스닥 0.7%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이틀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음봉이 나와서 오늘 장중에 사실은 미국은 올랐었어요. 0.8% 올랐다가 마이너스 1.2%까지 밀렸다가 끝나는 상황인데요. 지금 60일선과 조우를 못했죠. 그렇죠? 조우를 못했는데 이런 때는 이제 60일선 내려오면서 5일선과 이 캔들과 조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60일선까지 온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게 보시면은 이제 아이도 많이 못 갔죠. 나스닥도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네요. 1.3%까지 상승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0.10% 하락을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음봉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사실 불안한 게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 잡혀지지 않았는데 조금만 어떤 흔들림의 모습에 환호했다가 또 다시 또 침울해졌다가 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상황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기본 전제로 시장을 보시면 시장에 대해서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본 전제를 못하고 순간순간의 이슈에, 시장에 다가오는 이슈에 반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장 투자에는 실패를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펙에서 러시아, 오펙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예요. 네, 오펙 플러스인데 이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증산을 검토한다. 아마도 이제 그거죠. 유가의 패권을 내서 러시아를 밀어내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중을 이참에 밀어내겠다 생각하는 거겠죠. 실제로 유로존에서는 90% 정도를 러시아산을 수입 안 하겠다, 수입금지 조치를 했어요. 10%는 어쩌기 못했지만 90%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그만큼을 딴 데서 제공해야 되니까 이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라든가 오펙에서는 상당한 기회라고 보겠죠. 그래서 아마 증산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산 검토 때문에 아마 유가가 올라가다 마른 것 같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유가가 어저께 119불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도 118불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120불이 코앞이 된 상황이죠. 근데 증산을 검토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가 산유국이 다 증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어떤 패권을 뺏어오기 위한 증산이기 때문에 사실 유가의 조정이 올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증산이 이루어질지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립서비스냐 현실이냐, 또 현실인데 그게 또 러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는 거라면 또 이 유가는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뭐 러시아가 막 싸게 공급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유가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월달 내내 유가가 115불 때가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115불. 지금 여기 보시면 최저가가 한 번밖에 없어, 두 번밖에 없어요. 여기 언제냐면 이게 종가가 99불이었고요. 이게 이 장대음봉이 103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111불, 그렇죠? 이것도 뭐 106불, 그렇죠? 이것도 107불, 그렇죠? 거의 다 6월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부터는 이제 또 요 언제입니까? 5월 16일 중심으로부터는요 114불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여기 한번 빠지긴 했냐? 109불. 그래도 평균 110불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소비 지출이나 소비자 물가가 밀렸지만 의미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코스피가 9개월 만에 외국인 1조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시장에 화두가 되죠. 외국인 본격 귀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외국인이 1조 매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매수가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1조 사는데 140만 주밖에 안,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관은 요거가 윈도우 드레싱 같고요.
외국인이 원할 윈도우 드레싱 한 것 같아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꼭 합니다. 아마 그거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덜 산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더 샀어야 정상이죠. 삼성전자 위치로 붙으면 차트를 보면요. 사실 삼성전자의 차트로 보면 지금 여기가 외국인이 귀환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외국인은 여기 밑에서 귀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의 귀환이 본격적이지 아닌지는 오늘부터 며칠 보면 알아요. 삼성전자를 사느냐 안 사느냐, 그리고 현물을 계속 사느냐 안 사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윈도우 드레싱이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기 때문에 그건지 아닌지는 2,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윗끌림 만기인데요. 이틀 동안 미국이 하락을 했고, 사실 포지션상으로는 기관이 하방 쪽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